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 기구인 유엔 사회개발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일청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고요. 제 원래 이 발표 순서가 제가 제일 먼저였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맥락상 맞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이 됐는데,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발표를 마치자마자 다 가셔가지고, 지금 만약에 제가 순서를 안 바꿔달라고 그랬으면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어야 될 뻔했어요. 오늘 발표할 그 SDPI Sustainable Development Performance Indicator, 지속 가능 발전 성과 지표는 유엔 사회개발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엔 기구의 지표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최초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월드 프리미어,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지표 시연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자기개발 서적이나 아니면 경영학 서적 중에서 원서를 한국말로 번역한 걸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말이 잘 안 되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그 원 번역자들이 맥락을 잘 모르고 영어를 직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 오늘 발표 제목에 Authentic Sustainability Assessment라고 돼 있는데, 이 저희가 이제 글로벌 론칭을 할 때 이 타이틀을 써서 론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Authentic이라는 게 영한 사전에 보면 진정한, 진짜의 뭐 이런 뜻이던데, 저희가 이 타이틀을 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Authentic이라고 그래야 될까? Genuine이라고 그래야 될까? True라고 그래야 될까? 굉장히 그 연구단 내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뭐로 번역을 해야만 그 논의 내용을, 의미를 맥락에 맞게 잘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답은 진정한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도 아닌 것 같고 진정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선택한 그 번역어는 이겁니다. 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의라는 의미도 있고 베스트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한국어 사전에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장 적절한 맥락에 맞는 번역어인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맥락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속 가능 발전 성과 지표, 이 지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걸 Context Based Indicator, 맥락 기반 지표 또는 Contextualization, 맥락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맥락주의, 맥락에 맞는 지표가 지속 가능 발전 성과 지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 발전 성과 지표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맥킨지에서 오셨던 그 시니어 파트너 분께서 돈이 ESG로 몰리고 있다.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이 아닌 것은 ESG라는 말이 쓰인 것은 2000년부터는 아니고요. 2005년, 6년에 유엔에서 ESG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ESG가 2000년대 뭐 초반에 쓰였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트리플 보텀 라인이나 아니면 더블 보텀 라인을 얘기할 때 이미 ESG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역사는 훨씬 더 오래입니다. 그래서 대강 한 30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 미국 자료를 보시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ESG가 그 포함된 그 투자 규모가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2년대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SG에 돈도 많이 몰리고 또 기업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그 선언이나 아니면 경영 지침, 전략 이런 것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때로는 그 여기서 이름을 밝히긴 곤란합니다만 ESG 성과가 굉장히 좋은 ESG 랭킹이 굉장히 좋은 기업에서 ESG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금방 이름을 밝히지 않은 회사는 가구 조립 전문 국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ESG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2018년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기업의 가구의 목재가 벌목이 금지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숲에서 벌목을 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I로 시작하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특히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표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영어로는 이제 sustainability라고 하죠. 지속 가능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걸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표로 이 지속 가능성 측정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현재 지표가 경영자나 아니면 주주들,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주주들에게 지속 가능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을까? 그리고 그 정보가 자기 기업이 지속 가능성 도상에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해줄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ESG 그 자체의 역사, 그리고 ESG 지표의 역사에 대한 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ESG의 발전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지표들에 대한 저희들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ESG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만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한국어로는 중대성이라고 번역이 되는 materiality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Principle of Materiality, 중대성의 원칙이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일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Materiality, 중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있는 어떤 요소 중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주주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중대성 요소 또는 중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성 원칙이 ESG의 역사 속에서는 발전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 중대성 원칙이 ESG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 도입이 될 때는 기업의 재무나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 ESG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업들의 공통되게 어떤 기업이건 기업의 경영 상태,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ESG 요소가 있었겠죠. 환경이나 사회나 가버넌스의 요소. 하지만 기업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하고 어떤 기업은 은행 같은 경우는 뭐 화석연료랑 별로 관련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상이한 ESG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ES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ESG 경영 전략이 많이 세워지면서 하나의 의견이 도출되게 되는데, 뭐냐 하면 기업에서 하는 기업 활동 자체가 기업 재무 제표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환경, 사회, 가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사회의 환경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이나 사회나 가버넌스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도 ESG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ESG에 포함되는 ESG라는 렌즈로 쳐다봐야 되는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그걸 저희는 외재적 지속 가능 중대성에서 내재적 지속 가능 중대성으로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ESG 지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재 한 4,500개의 지표가 있고 그 지표들을 이용한 랭킹 시스템만 400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지표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외재적 지속 가능 중대성만 관심을 갖는 ESG 지표, 그리고 또 하나는 외재적 지속 가능 중대성과 내재적 지속 가능 중대성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지표. 전자의 지표들은 미국, 그다음에 미국의 지표를 따라하는 모든 국가들의 지표들이 이 지표들입니다. 외재적 지속 가능 중대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에서 EFRAG이라고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그러니까 유럽 재무 보고 자문단에서 만든 ESG 원칙에는 이 두 가지 중대성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두 가지 중대성을 동일하게 ESG의 중대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저희는 Single Materiality, 단일 중대성이라고 부르고요. 후자를 Double Materiality, 중복 중대성이라고 부릅니다.